어쨌든 국토부는 업무량이 워낙 많은 부처라서 고정이 많을 겁니다.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쨌든 감사도 깔끔하게 잘하고 해가지고 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? 이 구조적인 그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게 휴게소는 맛없고 비싸고 불친절하고 이게 막 국민들한테 전부 다 각인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구조적 문제 때문이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전직 저 도로공사 직원들이 뭐 이상한 단체 만들어가지고 속된 말로 해먹었다면서요. 거기에 빨대를 꽂아놓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거는 공식 이익 배정받은 것만 그런 거지 그 외에 뭐 물품 거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. 아마도.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국토부는 국토 계획을 하거나 철도도 지금 사고 났잖아요, 그죠? 예, 철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 주택, 토지 다 이게 뭐 돈 되는 거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참 힘든 부처예요. 투명하고 공정하고 네, 객관적으로 잘 해야지 이게.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주택 가격 폭등할 뻔한 거를 잘 적절히 관리해 온 것도 크게 잘한 일이죠. 국토부의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아침에 내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도 올려놨잖아요. 이번에 보다 내가 참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. 네.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. 그렇습니다. 이래놨더니 그게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?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, 임대차보호법상 아니 그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2년 지나도록 아직 기간이 갱신을 하게 되면 세입자 살 사람이 못 사겠지. 예, 그렇습니다. 세입자 동의를 안 하면. 동의를 해야 줄일 수가 있는 거지.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장되고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했었습니까? 그래서 오전에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언론중재에 지금 네.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세요. 가짜뉴스라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엔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.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세입자가 이따위로 써놨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합니까?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.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. 제가 봐도 아주 그럴싸하게 써놨었습니다.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해요. 네,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서. 어쨌든 그런 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어요.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. 부동산과 관계된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. 며칠 전에도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들어갔다는 그런 매체인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. 완전 거짓말입니다. 그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, 도대체?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. 이게 외국인 총거래량이라면서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중국 혐오증 뭐 이런 거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. 근데 그런 건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보면 그건 처벌 대상 아닙니까? 명백하게 가짜 뉴스 쓰는 거? 처벌 조항 없나요? 네, 그 점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좀 기존에는 명예훼손과 뭐 모욕 등 기존 형법으로 처벌을 해 왔었는데요. 가짜뉴스 대응 관련해서는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
그건 이제 배상에 관한 거고 형사처벌은 그 전기통신사업법인가 뭐 거기에 그 가짜 뉴스,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처벌하게. 옛날에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다 위헌 판결이 났고, 그걸 내가 알기로는 법률 개정을 했는 걸로 아는데,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? 아니 뭐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뒷부분에 민정. 네네. 예, 말씀 주신 대로 그 전기통신법이 개정이 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이득을 취하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약간 점잖아 보이는 그 지면 기사,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네요. 그 영리 그렇습니다. 그게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네요. 하여튼 그 관련 부처들이 네. 저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뭐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세요. 그냥 나중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제목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또 대충 넘어가잖아요. 그 저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정책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거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얼마나 고민해서 만든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기사 중에 맨날 막 바뀐다. 뭘 바뀌기는 똑같은 거죠. 예를 들면 이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번에 다주택자는 그때로부터 예. 하니까 3개월 편차가 생겼나 본데 그거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. 그 부분도 해명 같이 했습니다. 네. 하여튼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가지고 혼선 일으키고 또 시장에 나쁜 신호 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. 네, 다음 하십시다.